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수박 박사 재석당 황해도반신 장성로입니다. 제자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해요. 어떻게 하면 황해도굿을 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선생님들은 그러죠. 야, 열심히 하고 보고 배우고 그러면 배울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다 거짓말이죠. 황해도굿을 잘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굿 공부해야 되니까 뭐 거리 공부하고 거리 순서 외우고 이러면 굿 잘하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굿을 잘하려면 황해도굿의 근간이 되는 뼈대가 되는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아시게 되면 황해도굿을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황해도굿의 뼈대를 이루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노래입니다. 노래를 잘하셔야 돼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황해도굿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황해도굿에 전체 굿이 있다면 30%는 노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 노래에 뭐가 있을까요? 만수바지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요. 그 다음에 타령이 있어요. 신장님이나 또는 조상에서 와서 민요 부르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우리 공수를 내릴 때 그냥 인간이 이야기하듯이 공수를 내리지 않고 노래에 음을 넣어서 그런 공수를 내리죠. 그래서 노래를 못하면 이 귀로 듣는 게 좀 어려워요. 음치인 분들이 좀 처음에 고생을 하시는 이유가 그렇죠. 두 번째는요, 춤이에요, 춤. 춤을 못 추는 분들이 황해도 이북굿을 빨리 습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우리가 막 춤추는 거 아니거든요. 황해도 말씀들이. 그 춤에 여러 가지 춤 장단들이 있고 그 거리에 맞게 그 춤들이 따로 준비되어 있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춤을 못 추는 분들이 어렵죠. 그래서 몸치인 분들이 황해도굿 빨리 배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놀이가 있어요. 황해도굿을 들여다보면 놀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별 신격에 따라서 노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 놀이를 잘하려면 첫째는 능청 맞아야 돼요. 근데 능청 맞지 못하신 분들 많잖아요. 소극적이거나 낯가리시는 분들이 많죠. 능청 맞지 못하다 보니까 놀이를 빨리빨리 습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기본을 익혀야 거리를 잘할 수 있어요. 거리 안에서 여러 신령들이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맴돌고 단순하게 뛰고 그것만 가지고는 거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황해도굿이 12거리라고 하는데 그 12거리에 개변 한 거리 한 거리에 노래가 들어가고 춤이 들어가고 놀이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죠. 그래서 황해도굿을 배우기 위해서 단순하게 굿 거리 순서만 알아가지고는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어요? 노래, 춤, 놀이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요 교재 78페이지 보시면 황해도굿 전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판 나가면 무슨 보전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보전회를 통해서 굿전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전회가 왜 필요합니까? 첫째, 보전회가 필요한 것은 문화적으로 그 굿이 계속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보존회라는 게 존속이 필요하죠. 장점은 그거예요. 그 보존회가 있음으로 해서 그 굿은 영원히 보존이 되죠. 근데 단점이 뭐냐? 보존되는 굿 외에는 정설이 아닌 사설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막상 실상은 그것이 아니죠. 지역마다 굿이 다르고 마을마다 굿이 다른데 그것을 아주 획일화되어 버렸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보존회라는 것이 존재함으로써 전체를 대변하지는 없지만 그래도 특정한 지역 굿이 그대로 살아서 보존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문화적으로 중요한 사실이죠. 보존회가 다다 그건 아니죠. 보존회가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 황해도굿이 특정 마을 굿을 기준으로 발전, 계승하고 전승된 굿이기 때문에 특정 마을에서 이루어진,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진 굿이 하나의 보존회로 결성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보존회에서 이루어지는 굿이 그 결례를
대표하는 굿이 됩니다. 그래서 황해도 굿에는 한 10개의 보존회가 있어요. 그 중에 문화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있고 문화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인정받든 못 받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지역에 따라 그 마을에 따라 전래되고 전승되어 있는 굿의 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것은 좋다 나쁘다 저것이 틀렸다 맞았다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보존회를 통해서 굿 전수를 하는 방식이 있고 도제 교육으로서 전승되는 방식이 있다고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사실은 보존회의 역할은 지금 현재 초창기 보존회, 서해안 풍어제나 또는 평산 손오름 굿이나 초창기에 만들어진 보존회인데요. 그 보존회에 의해서 황해도 굿이 그나마 명명을 유지하고 오늘날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왔다는 사실, 그건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80페이지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에 임무의 긍정적 인식과 무게의 갈등 이렇게 있어요. 이 안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과거에는요. 여러분 무당되는 거 정말 싫어하고 거부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굉장히 침통해하고 팔자소간으로 인식했죠. 요즘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내가 신이 있다면 무당되는 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의 직업으로서 문화 예능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래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들어오시는 제자분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위에 선생님들이요. 그 인식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괴리가 생기죠. 지금 들어오는 제자들은 내가 문화 예능인으로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옛날 선생님처럼 9년, 10년을 걸쳐서 굿의 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직업적인 인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3년, 4년 안에 이 굿을 다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들하고 트러블이 많겠죠, 여러분. 자, 천천히 하시자고요. 왜 천천히라고 말씀드리냐면 굿은요, 몸에 배야 돼요. 여러분도 굿판 가보세요. 몸에 배서 나오는 굿이 아니면 학예에서 아이들 노는 것 같아요. 그걸 잘하는 굿이라고 내가 굿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몸에 배서 자연스럽게 흥과 취가 몸에서 나와야 그것이 정말 잘하는 굿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요. 굿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굿 순서를 잘 외워야 되느냐? 이거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노래, 춤, 놀이. 이 황해도 굿의 3가지 근간이 되는 이것을 먼저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를 먼저 배우고 나면요. 나머지는요. 그냥 순서만 아시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어느 목적을 가진 굿에서든 놀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굿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86페이지 보시면 새로운 인식들이 뭐냐면 첫째는 주술적인 무당이 살면서 직업적인 무당의 삶의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둘째는 팔자소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셋째는 주체성을 갖기 힘든 직장 생활보다 주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 뜻이고, 네 번째는 무당이 되면 정해진 시간, 구속받는 시간이 아니라 늘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며 문화예술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이런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9페이지 이 얘기까지만 하고 오늘 공부를 마칠게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이 저한테 고민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은 굿이나면 품 가르기를 합니다. 장로 선생님 얼마 드리고 일 끝나면 또 징할머니 얼마 드리고 신선생님이나 신부모 얼마 드리고 굿을 끝나고 나면 다 쓰고 남은 재화를 분배하는 것을 품 가르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품 가르기는 반드시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대충 뭐 얼마 남았으니까 얼마 줄게 이렇게 해버리면 서로가 등 돌리는 일이 십상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생님들을 모실 때는 돈이 좀 부족하면 처음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선생님
이번에 굿이 2만 원만 하니까 선생님 제가 얼마 드릴 테니까 와서 해주십시오 라고 먼저 이야기하세요. 반대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얼마 드려야 되죠?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래야 되죠? 얼마 줘? 이래야 되나요?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사실. 선생님 이만저만 하니까 제가 이 돈밖에 못 드려요. 그러니까 와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선생님 요번에 굿이 작으니 다음에 좀 신경도 쓸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것밖에 못 드려요.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아 그래 그럼 알았다 이렇게지. 뭐 갑자기 선생님 얼마 드려야 돼요? 뭐 얼마 좀 많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물음이 잘못됐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제자분들이 그런 분 많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선생님 얼마 드릴 테니까 와서 해주십시오 라고 물으셔야 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요 뒤에 보시면 92, 93페이지 봐주시면 산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은 아니지만 내 자손이 무당이야. 내 새끼가, 내 자식이, 친자식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당보다 더 깜찍게 무당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산대신이라고 해요. 산대신. 저희 어머님도 산대신인데. 은어처럼 불리는 인무자의 어머니들이 보통 산대신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인무자가 성무가 될 때까지 굿 전수나 무당 생활 전반에 대해서 관여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무자하고 트러블이 생기거나 신분무하고도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인무자 대신해서 산 대신은 손님을 본인이 막 받아요. 물론 점사를 본다는 건 아니지만 손님을 받거나 응대하기도 하고 또 감시자로서 항상 자리를 지켜요. 그래서 내 자손이 무당이 되는데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점사 아닌 점사를 보시기도 해요. 그런 분들을 산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